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윤 대통령한테는 참 안 좋고. 문영배 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부천에는요, 사실 거의 중국인하고 조선족들이 거의 3분의 1을 사는 동네예요. 길에 나가도 지금 음식점에서 10집이 있으면 7집이 다 중국 식당이에요. 또 조선족 식당이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식당에 조선족들이 다 이렇게 종업원으로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주인은 다 조선족이고 한국 여자들이 거기서 서빙을 해요. 제가 저녁을 항상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제도 제가 손님이 중국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중국 여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제 저걸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보여줬냐면 한국말은 조금 하는데 한국 글자는 못 읽어요, 사실. 그러니까 F6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남자한테 이제 시집 오는 비자야.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러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F6을 비자를 줘요. 근데 이제 한국말은 이제 한국 남자가 살았으니까 조금은 하는데 글은 못 읽어. 그래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그러면서 이제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5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줄 서 있는 김제 전북구 아마 민원사무소 동사무소 같아요. 줄을 쭉 타서 이제 이 50만 원권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진짜 이거 지원금 주더라고요. 김제시에서 50만 원씩.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야. 의료보험 너무 좋고요. 그래서 내가 의료보험을 저도 이제 장사를 하니까 저는 의료보험료를 85만 원 내요. 근데 이게 병원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 근데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조선족들 오면은 매일같이 병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보험 얼마 내요? 그때 3만 원 낸대. 한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중국 사람들 이제 대할 기회가 많은데 중국은 의료시설이 너무 나쁘. 그러니까 뒷돈도 줘야 된대요, 이렇게. 진짜 빨리 치료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애 키우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식당 이렇게 중식당 한번 가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일상적으로 식당 가면은 애들 2-3명 다 갖고 있는 건 다 이렇게 보면 다 조선족이야. 말투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둘이 먹어, 부부가. 그 애들 데리고 오면 다 조선족들이야. 와, 이거 진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거 완전히 이 부천은 중국화 되는 거 아닌가, 완전히. 지금은 3대1이지만 지금도 완전히 역전이 돼 있어요. 지금은 조선족들이 주인이고 서빙하는 여자들이 한국인 여자들이에요.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50만 원 이걸 딱 하면서 이건 저희도 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부천은 아직 그런 아직 준다는 얘기 없다고. 그래서 한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 탄핵 집회 같은 데 나가냐. 딱 이 여자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한국 정부가 한국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배불러 서렇다. 딱 깜짝 놀랐어요. 지금 경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으로 진짜 50만 원씩 이렇게 중국인한테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한국이니까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워낙 힘드니까.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이재명이가 그 사람은 꼭 어려울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어. 조금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또 이제 이 포퓰리즘 또 25만 원씩 상품권 주자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 총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는 쉽게 말해서 25만 원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대통령이나 행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주게 되면. 근데 꼭 선거 앞두게 되면 꼭 뭘 돈 준다 그래. 그리고 돈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선거 때 총선 때 25만 원 준다 그래서 받은 사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선거법이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는 말 그대로 진짜 요즘도 마찬가지로 식당 가서 밥 한 끼 6만 원짜리 모아놓고 밥 사줘도 다 선거법을 걸려요. 근데 대국민 상대로 25만 원씩 준다는 게 사실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 이재명 얘기하잖아요.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지.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너희 다 싫어. 25만 원 준다니까 나 찍어줄게.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도 아니래. 그걸로 이 판이 뒤집힐 수가 있다고. 그걸 알아, 이재명이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또 뭔지 아세요? 한미일 공조를 체제를 자기는 뭐 강화시키겠다. 이 소리 듣고 또 깜짝 놀랐어. 아니 이번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처음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그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라는 줄 아세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방위 체제를 굳건히 하겠대. 자기가 뭐 대통령이야.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명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사명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근데 아직 뭐 대통령도 안 된 사람이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사명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국민들을 참,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 제가 예를 들면 많아요. 항상 어려울 때 항상 거짓말해, 이 사람은. 뭐 유튜브들 뭐 조금만 자기 저거 하고 뭐 하면은 내란죄라며.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뭐 유튜버나 뭐 검열하다 이러는데, 진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민주당 생각만 해도 옛날에 MBC 그 광우병 괴담, 그 다음에 성주 사드 그 한참 할 때는 참에 다 죽는다 그랬어. 오염돼 갖고. 그 나중에는 뭐 TV 전파밖에 또 안 된다고 나오고, 그걸 또 문재인은 속이고 발표를 안 하고. 그게 민주당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요번에 가장 큰 거는 쉽게 말해서 이 가짜 뉴스는 김어준이, 아마 여러분들 뉴스 다 들어서 알 거예요. 한동훈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은 뭐 암살조를 해서 HID를 투입해서 뭐 인민군복을 입고 뭐 쉽게 인민군을 벗어놓고 뭐 그런 거를 그 방통인가요? 거기서 그 가짜뉴스, 그것도 탄핵되기 하루 전날 그걸 믿은, 쉽게 말해서 이 몇몇 국회의원들이, 김상욱 이런 잡것들이, 내가 솔직히 잡것이라고 할게요. 욕 잘 안 하는데, 그런 쉽게 말해서 가짜뉴스를 믿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탄핵은 무효야 사실은. 그러고 나서 탄핵되고 나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내란인 거예요. 그런 가짜뉴스 하는 게, 그런 게 내란죄인 거예요. 이거는 고소를 해서, 시민단체든지 다 고소를 해서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런 걸 왜 검찰에서 안 하냐고. 그 다음에 청담동 술집, 김일겸이 다 밝혀졌잖아요. 가짜뉴스. 그거 다 내란죄예요. 그러면 이 민주당 논리, 이재명의 논리 같으면 그게 다 내란죄라고. 저는 사주 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그게 제 직업이고. 근데 하는 이렇게 꼴을 보면 너무 분통이 터져, 화가 나. 그리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되는 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그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비통에 빠져서 잠 못 자고 눈물 흘릴 때 김경수 부부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하고, 또 구속영장 떨어지게 하루 전날 식당 가가지고 특활비 써가면서 40만원 특활비 써가면서 와인 따고 축하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나서 한 거야. 뭐 구속되고 나서가 아니야, 전이야. 그러면 그 와인 따고 이렇게 축하하는 거는 구속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술 처먹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쉽게 말해서 잠 못 자고 맨발에 땅에 누워있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들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게 이제 발표되니까 검찰한테 슬쩍 넘기고. 한마디로 공수처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아무것도 어딘가 나라만 혼란시키게. 이게 내란죄예요. 나라를 혼란시키는 게 내란죄라고. 딴 게 내란죄가 아니에요. 김제시에 있는 국민들은 참 좋겠네요. 50만 원씩 받아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사실 이미선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또 이재명이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는 쉽게 말해서 나무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고, 그 다음에 햇볕이 좀 있고, 땅이 없는 사주예요. 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금이 없고. 그럼 어쨌든 궁합적으로 이 토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주에서는 토가 10 빼고도 30, 20 거의 70%나 돼. 이게 완전 이재명이 추종자가 되는 거야. 궁합적으로. 이 사주를 풀어보니까 뭐 이 이미선이는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전혀 일말의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건들면 안 돼요. 사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 괴강하고 이 상관들은 건들면 안 되는 사주예요. 어쨌든 탄핵은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한테는 뭐 궁합적으로 너무 좋네요. 좀 안타깝네요. 좀 이따가 이제 문영배는 어떤가 좀 기대감을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영배 사주도 1월생이네요. 1월생은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안 좋아요. 일단 저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사주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또 다음 주에 2명을 또 헌법재판관 사주를 풀어보겠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사주는 이제 한겨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주는 이제 한겨울에 문영배 사주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얼어있는 금광에 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금광에 가면 큰 얼어있는 땅 속에 꽁꽁 얼어있는 땅 속에 노란 금맥이야 이렇게. 근데 밖에는 이제 눈보라가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기에는 좋아도 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를 포크로 이렇게 퍼다가 윤광내에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땔감이 있어서 녹아야만이 반주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를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축토라는 거는 얼어있는 광산에, 이 진토는 또 습토예요. 여기에 노란 금맥이야 이렇게. 거기에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용광로가 필요한 거야. 또 땔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주도 이제 신강사주예요. 그러면서도 상관, 계수에 이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사주고 욱하고 남한테 절대 건들면 절대 안 지는 성격. 말 그대로 이제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술 사명은 없어도 이 사주는 이제 금수상관격이라 해서 옛날에 이제 어떤 정승 이런 사주들이 되게 많아요. 금수상관격들은 격은 되게 좋은 사주예요. 이 얼어있는 이 금맥이 얼어있는 땅 속의 금맥이 본인 형제 친구들 같은 남자들한테는 별 도움은 안 돼요. 형제간 복도 없고 얼어있다 이 말에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얼어있는 흙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주는 이제 엄마가 본인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용광로가 필요하니까 이 용광로가 자식, 그 다음에 자식 복이 되게 많겠죠. 왜냐면 불이 있어야 얘를 녹일 수가 있으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보통 금수상관격들은 대체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강해요. 이런 사주도 또 건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관운, 직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직업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관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술을 조금 즐겨한다. 뭐 이재명이하고 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서도 이제 불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한데 이재명이 나무가 많거든. 또 이재명에는 땅이 없는데 또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는 아주 짝짝꿍. 말 그대로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윤 대통령한테는 참 안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은 이 얼어있는 산이 들어오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악궁이에요. 이재명이한테는 아주 좋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재명 손을 들어줄 거다.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나쁜 결과를 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이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처복은 또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불을 자식복도 있지만은 이 땔감이 들어오게 되면 불을 살려주거든. 그러니까 처복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쓸데없는 돈은 잘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술은 좀 화가 없기 때문에 이 술은 조금 즐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녹였으면 어쨌든 반지를 깨끗이 씻어줘야지 바짝바짝 빛이 날 거 아니에요. 물이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이제 화가 없기 때문에,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주도 이제 심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시력이 좀 떨어지고 조금 한 박자 늦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빠릿빠릿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이 없기 때문에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간 기능이 조금 약하다. 이재명이하고 이렇게 궁합을 봤을 때는 이재명이는 나무가 많고 물이 있고 땅이 없어요. 햇볕은 또 많고. 그럼 어쨌든 이렇게 궁합은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좋게 자기도 모르게 아마 좋은 저거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궁합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 아니 그게 하루 만에 탄핵을 해서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재명을 위해서 그랬는지 궁합이 좋아서 그랬는지 6개월 만에 이게, 그것도 문제가 또 있어요. 이준석이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어요. 방통위원장이. 왜 그러냐면 조금만 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심기를 건들고 이재명의 심기를 건들고 또 탄핵할 거 아니야. 이 방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탄핵이 있고 나서 MBC하고 JTBC 어떤 행태를 벌였어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1분만 봐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장들 이렇게 6명 앉혀놓고 뭐 자기는 농담이라 얘기했지만 뭐 99명 그 방송한 데가 스카이데일리잖아요. 확실히 뭐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아직 판명은 안 난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재명이 찾아가서 그런 인터넷 방송국에다 어떻게 광고를 주느냐. 그 일부 금융사에서는 지금 스카이데일리 방송을 빼고 있어요. 근데 유튜버들 지금 뭐 가짜뉴스 한다 뭐 다 그렇진 않아요. 저도 좀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들은 애국자예요.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유튜브 하니까 알지. 유튜브라는 건 구글에서 달러로 주는 거예요. 외화를 달러를 보내주면 은행에서 환전을 해갖고 통장에 넣어줘요. 그 외환을 버는 거야. 지금 달러 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 유튜브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뭐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외화 버는 거야, 외화. 근데 이재명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외화 1달러라도 벌어요? 묻고 싶어 내가. 국가에 대해서 도움이 요만큼이라도 돼요? 그래도 유튜버들은 그래도 달러라도 벌지. 조회수가 많지 않으면 사실 저는 적자예요.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이 저 말고 좀 큰 유튜버들은 달러 벌어서 거기에 또 방송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앞에 계신 선생님 계시지만 또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장비도 해줘야 되고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외화 벌어서 직원도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나라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민주당 의원하고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그쪽은 어때요? 국민 세금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조금 요만큼이라도 일을 하냐고. 좀 말도 안 나와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광고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하면은 내란죄라고 뭐 민주파출소에다 신고를 하고 국민들이 이제 돼지가 아니에요. 다 알아 이제. 초등학생들 다 알아.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쉽게 말해서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 사람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50일 정권 잡았듯이 이 난리를 피니까 국민들이 잃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야. 옛날 문재인 시대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 하겠구나. 25만 원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25만 원 필요해서 민주당 찍어줄 거 같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25만 원 드릴게요.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운은 굉장히 좋게 흘렀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인묘 나무가 들어왔었고 사오로 흘렀어요. 사주는 이제 금수상합계라 좋은 사주에다가 인묘 뭐 3, 40대는 다 불로 살았어요. 일단 지금은 예를 들어서 59세 대운에서는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년은 썩 그렇게 좋게 흘러가진 않아요. 말년에는 이 금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말년에 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이 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서 기운이 약해지면 피가 머리 쪽으로 잘 안 올라가요. 뇌 안에 있는 세포들이 졸게 되면 뇌졸중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치매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나중에 이제 치매에 조금 걸릴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제 금이 들어올 땐 이런 치매 쪽으로 조심을 많이 해야겠다. 뭐 돈 걱정은 없겠죠. 이제 뭐 평생을 대운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말년에 건강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사주는 얼어있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어있는 산 위에 서리가 이렇게 있는데 햇볕이 필요한데 이 사주는 햇볕이 9%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나빠요. 이재명한테는 아주 좋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한테 정말 궁합이 두 사람은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변호사가 제 방송을 들으면 최대한 늘려야 돼요. 일단 4월 18일은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이 두 사람은 나가고 난 다음에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 두 사람 있는 상태에서는 이번에 방통위원장 4대4 나온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상식 있는 사람은 다 8대0이에요. 그 중에 이제 4명 중에 두 사람인데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재명이하고 너무 궁합이 좋구나. 좌쪽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재명하고도 궁합이 너무 좋으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 윤 대통령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어제 이재명이가 까만 고양이든 뭐 흰 고양이든 뭐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는데 절대 집 고양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쥐 못 잡아요. 고양이 절대 쥐 못 잡아. 그거 제가 장담할게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달까지는 나빠요. 어쨌든 2월 3일까지는 좀 축토 얼어있는 땅에 들어왔다고. 그럼 얼어있는 땅에 들어오면 이 두 사람한테도 나빠요. 이미선 재판관이나 윤영배 이 사람한테도 나빠요. 그러니까 다 나쁜 사람이 지금 다 재판장에 있는 거야. 지금 사실 다 욕먹는 그런. 윤 대통령은 어쨌든 2월 이제 20일이 좀 넘으면 이제 가장 좋은 목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3월 한 4일까지. 그다음에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목이 들어올 때 아주 나쁘더라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흐름을 이제 보면은 아마 그때 안 좋은 판결이 날 거고 윤 대통령은 그때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아마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보수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 쪽에 밀어줘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야 탄핵을 막을 수 있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되냐? 이재명에는 사법 리스크다 뭐다 흠결이 너무 많아. 근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흠결이 없어요. 73세 됐지만 지금까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되거나 또 가족관계 이런 것도 전혀 흠결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서 차이가 확. 중도라는 거는 흠결이 많은 사람은 절대 뽑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이유에 얘기했잖아. 190명이 적인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이한테는. 물론 사실 한미일 뭐 군사 뭐 해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쪽으로 선회를 했는지. 옛날에 쎄쎄했잖아. 쎄쎄 찾는 사람. 중국 대사관 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그 국장급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쎄쎄하고. 이건 추정이에요. 이 중국에는 사실 해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정부가 개입을 안 했어도 중국 해커들이 이재명이가 쎄쎄하는 바람에 어떤 선관위에 침입해서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추정이에요. 물론 이게 밝혀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국민들 5%만 이 선거라는 거는 사실 전쟁이 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선거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의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어떤 의심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나 이런 데서 의심을 하고 있다. 저도 당장 이제 선거할 때는 절대 사전투표 안 해요. 그러면 이 의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정부하고 선관위에요. 이건 확실히 해두고 가야 돼요. 확실히 다 서버해서 오픈 다 해가지고 완전히 의심이 없어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선관위에서 해줘야 돼요. 뭐 선관위에서도 좀 하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좋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화위복이 되는 거라. 어쨌든 이 선거는 투명해야 돼요. 이 선거가 잘못되면 진짜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투표하면 쉽게 말해서 가나 이런 데는 대통령 도망가고 내란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선거라는 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존 볼튼이 선거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